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0년 만에 한 유튜버를 통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사건 파일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지금 후폭풍이 상당하다고요. 네, 신상 정보가 처음 공개됐던 그 가해자가 근무했던 식당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가 이 주동자인 38세 A씨가 경북 청도군의 맛집으로 유명한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근데 식당에서는 친척인 A씨를 채용한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식당이 가건물처럼 보였어서 이 일부 네티즌들이 식당 지적도를 조회해 봤더니 건축물 대장이 없었던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지자체 확인 결과 해당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단 불똥이 그렇게 또 텄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두 번째 신상 공개된 가해자는 이 38세 B씨로 경남 김해시 수입차 전시장에서 딜러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세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외제차 업체 측은 이 B씨를 해고 조치했고요. B씨를 고용할 당시에는 밀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해서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이 운영자가 오늘 예. 커뮤니티 게시글에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아, 이거 공개한 사람? 네,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맞다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44명을 모두 그러니까 44명의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한 유튜버는 피해자와 동의를 받았다, 메일로 동의를 받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 저 말고 저 사람도 있어요. 저 말고 저 사람도요. 가해자들끼리 서로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했죠. 사실은 게시물에 댓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가해자들입니다. 서로 이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얘기할 테니 나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는 빼고 다른 사람만 공개하라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제보를 해드릴 그렇죠. 테니까.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지금 근데 아마 이 해당 유튜버는 그 44명에 대해서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4명이 사실은 개모임처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을 가지면서 옛날에 20년 전의 그 사건을 아마 자랑처럼 떠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그 유튜버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진위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아무튼 20년 전의 사건을 꺼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그 가해자들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갖고 겁이 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년 전 사건입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가 큰 걸까?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 이후의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혹시 여기 한공주 학생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여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야, 한공주 어딨어? 왜? 어딨어?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우리 고맙습니다. 어딨어, 이제? 얼마 받았어? 나 돈 드리고 애들 그랬잖아. 우리 애 까지 날인데. 나도 육구간들은 못 그려 먹이고. 왜 그러세요? 아니 때문이야. 아니 그러니까 가해자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학교까지 한공주를 찾아와서 합의서를 막 내밀면서 도장 찍어라. 우리 애 그런 애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합의서를 강요하는 장면이에요. 영화에 저런 게 있어요. 설마 실제로는 없었겠죠? 사실 이 영화가 이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저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당시 2차 가해도 심각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들이 더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피해자를 무료 변론했던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일단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이 됐습니다. 피해자 신원 노출되면 저 지역사회에서 저 학교에서 생활이 계속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로 전학 갈 수밖에 없고 병원 입원 치료도 받았습니다만 뭐 성폭행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에 시달렸었다고 하고요. 결국 A양은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족들이 합의를 강권해서 A양은 가해자에게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써줘야 했고 그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이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친척들과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피해자는 이 피해 합의금을 한 푼도 갖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 당시 그 44명에 달하는 남성에게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일용직으를 전전하고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를 무료 변론했던 그 변호사와도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범행에 가담한 44명이나 되는데 44명 중에 단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았다는 점이에요.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천인 공노할 사건이었는데 그 범행에 가담했던 가해자 중에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지점, 이게 국민들께서 더욱 분노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 가해자들이 1986년부터 88년생이었으니까 당시 고등학생이었고요. 가해자 44명 중에 10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은 소년부로 송치가 됐고요. 13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금을 주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벌만 피한 것이 아니라 반성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요. 2005년 소년보호시설 퇴소 이후에 가해자가 쓴 것이다라고 주장된 반성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거든요. 예. 물론 이게 진짜 그 반성문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게 정말 그 가해자가 쓴 내용이 맞다면 그 내용 중에 피해자도 문제가 있는 아이다라는 취지의 대목이 어허.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반성도 제대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신상 공개로 끝날 게 아니라 아예 그 법정에 다시 제대로 처벌받게는 못 세우나요?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엄밀히 말하면 사적 제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공개되면 그 식당이 폐업을 하고 직장에서도 잘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과거에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엔 친고죄였으니까 합의되는 아이들은 불기소됐고 그리고 소년부 송치되고 그리고 뭐 기소가 됐어도 대부분 뭐 처벌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재판이 끝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동일 사안으로 또다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 사람들 다시 재기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예요. 이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그 밀항 사건이 폭로돼서 후련한 점도 있지만은 지금 피해자 가족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저 가해자들 응징을 해야 되고 또 정의 실현하는 걸 보면은 참 후련하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가 자꾸만 나오게 되면 피해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혹시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의 행동이 사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지난 예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슈화 시켰을 때 피해자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 뭔지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